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의 시련이 좀 더 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쥐에게 이제 줄을 묶은 다음에 치즈 냄새를 풍겼대요. 그랬더니 줄을 세게 당기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다가 고양이 냄새를 그 뒤쪽에 쫓아오는 부분에다가 고양이 냄새를 풍겼더니 더 세게 줄을 당기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기존에 굉장히 게으르던 사람도 훨씬 더 고효율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계적인 위인들도 보면은 반고흐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에 배고픈 화가였고 베토벤도 가난한 예술가였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어떤 되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시련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세계적인 운명교향곡 같은 경우도 베토벤도 굉장히 힘들 때 운명교향곡을 써서 지금도 뭐 세계적인 이제 음악가로 꼽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집이 엄마가 엄청 억척스럽게 되게 압박을 해서 사실은 마리아 칼라스가 정말 그 노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좋은 이렇게 결과가 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엄청난 시련이 하나씩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팀노바 같은 경우도 뭐 그들처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위인들처럼 나름대로 좀 승리를 한 게 있다면 오히려 지금 고연봉이 되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시련 때문이었죠. 왜냐면 일단 사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뭐 팀노바를 굳이 계속 하지 않아도 그 정도 돈은 원래 좀 그 전에 프리랜서 할 때도 좀 벌고 있었고, 그래서 프리랜서 한다는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다 프리랜서 돈을 다 잘 벌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 제가 알려준 노하우가 있고,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워낙에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굳이 팀노바를 하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학생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개발을 어느 정도 해서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버는 거를 좀 그래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인생이 완전 답이 없다고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생각하면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사실은 인생이 그냥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20대 때부터 자신감을 잃고 또는 30대 나이 먹어서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상대하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는 만큼은 최소한 그 이상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원에 가면은 사람들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나는 일단은 제대로 하면 다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 좋았는데 이제 거기 가지고 더 이제 시련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때 정말 되게 똑똑하셨던 구독자분들이 좀 많았던 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노프 팀장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분명히 적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방향이 가장 최선이고 내가 학생들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뭐 비슷하죠.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고연봉인 친구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못하면 못한 대로 욕하고 그들의 감정선에 따라가지 않죠. 착한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계속 왜곡해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엔 결과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학생들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을 선택을 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었는데 문제는 그런 시련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본 게시물도 있었고, 사실 거짓말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억울하지. 근데 이 구설수라는 게 누구나 오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잘 엮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 소리를 하든 별로 엮일 일도 없었고, 성격상 그냥 누가 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렇게 막 오프라인에서는 애초에 그 사람 생각 자체를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는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업에 타격을 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되게 잘했지만 되게 많은 되게 피해를 봤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인생 한 번뿐이니까 죽으면 사실 돈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인생 한 번뿐인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 해서 그때 오히려 악바리로 했던 것 같아. 악바리로 하니까 되죠. 그러니까 개발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서러움이 다 있어요. 뭐 나이 먹고 아무것도 못한 서러움, 그리고 뭐 30대 중반까지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집 문을 열고 히키코모리가 될 고속버스를 탔다가 이제 뛰어내린 거지.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고 오는 친구들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없고 아픈 상처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그런 거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이 시련이 세게 오면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진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을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사연 있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되게 배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 새끼는 뭐 멘탈이 약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우울증에 걸려봤고 그것 때문에 학원도 아까 그 학원이 아니고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정말 아무런 의욕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안락사 같은 게 합법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막 그냥 마냥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 됩니다. 막 이런 생각 저는 절대 안 해요.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극복했을 때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내가 그때 삶을 났으면 정말 안 좋았겠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되게 나름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세상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되게 냉소적으로 보여도 의외로 되게 이해 폭이 존나 넓습니다. 난 옛날에 뭐 네크로필리아라고 막 시체 성애자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지. 막 그렇게 막 쟤네들은 또라이야 변태야 이렇게 생각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꽂힐 수 있거든. 특정 어떤 상황에 꽂힐 수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철을 먹어. 어떤 사람은 흙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다양하거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만 꽂히게 되는 거야. 중독같이.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했던 어떤 아저씨가 맨날 감자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반찬 감자만 먹어.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감자에 꽂히는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그 배고팠을 때 그 감자 하나도 못 먹었던 그런 경험들 여러 가지가 뭔가 이 사람의 그 심리적 무언가를 건드렸나 봐요. 그 이후로 그것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막 조작도 많았지만 특정 무언가에 이렇게 엄청 꽂혀가지고 진심으로 그런 거에 깊게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사회 스탠다드적인 일반적인 그런 경우도 봐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아무튼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사람을 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코칭을 할 때 좀 곤란한 게 근데 이거를 마냥 다 이해해 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인 부분을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이해심이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그게 사회 통용되지 않거나 특히나 고연봉 받겠다고 이렇게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되게 약한 모습 보이고 그 사회에서 나름 뭐 상위 10% 이상의 개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진짜 개발 잘하고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정말 똑똑하고 집중력 좋고 기억력 좋고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요소들이 타고나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묘하게 관찰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점만 똑같이 학습시키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 짓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부합시키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얼마 전도 ADHD 그런 분들이랑 톡을 잠깐 나눴는데 단톡방에서 근데 그때 정말 그 나름대로 약도 드시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좀 진짜 다를 수 있구나. 같은 ADHD인데도 좀 증상이 비슷하면서도 살짝살짝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저희 학생들도 ADHD가 보이는 친구들 되게 많고 실제 진단도 세게 받은 친구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다 시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진짜 많이 어떤 친구는 막 분노 조절 장애 같이 뭐 자기한테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는 친구도 있어요. 되게 그런 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정신과 의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많이 개선을 시켜왔었고 특히나 우선순위 재배열 같은 이런 이렇게 어떤 일을 오늘 먼저 해야 되나 일반인이 했을 때는 정말 사기적인 그런 그 스킬도 ADHD 친구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 어쩔 수 없어. 사회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 아니면 ADHD인데 존중받는 방법은 진짜 무슨 서스펜더 증후군인가 그 있잖아요. 그 되게 천재 증후군 있잖아. 그 아스퍼거 증후군.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그 자기 스킬 있잖아요. 자기 스킬이 정말 천재적이어서 이 사람의 단점도 많이 상쇄시켜서 사람들이 옆에서 그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야. 나머지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경우에면은 이제 인정을 받겠지만 사실은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ADHD는.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진짜 미친 장점 하나는 집중력. ADHD 친구들이 그 뭐 하나 꽂혔을 때 그 방향만 선회하면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거는 되게 천재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방향이 이상하니까 내가 학교 가라고 얘들아 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엄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학교까지 다시 가야 되잖아.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회사에도 그런 사람 진짜 많은데 그런 친구들 본인들도 그걸 인지하고 답답해지니까 우울증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내면을 살펴보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못했는데 난 잘했다고 거짓말 안 하거든. 뭔가 애 복 돋아주겠다고 막 그 공수표 잘 안 날리는 성격이라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칭찬받으면 이게 찐이란 걸 알지. 그리고 나도 찐일 때밖에 칭찬 안 하니까 그때 자신감이 많이 들면서 애들이 되게 잘할 때 있더라고. 물론 잘했을 때만. 칭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했을 땐 극찬, 못하면 무조건 별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티가 생기게 된 이유기도 하겠죠. 난 그냥 내가 잘하면 잘한다 그러거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이 내 스타일로 그냥 노빠꾸로 계속 하면 돼요. 이게 누가 더 인내심 가지고 끝까지 가느냐가 핵심이거든. 그러면 좋은 결과 나와요. 아마 오히려 그래요. 이게 너무 순탄하게 흘러가서 그냥 제가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만 가르치면 연봉 5천 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연봉 한 4천에서 4,500 사이? 아니면 그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시련이 되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마다 나름대로 다른 시련을 갖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기억력은 좋은데 사고력이 너무 정지돼서 그냥 공부하는데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도 다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 맞게 내가 짜야 될 때도 많고 내 상황에 맞게 짜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없는 친구들은 그런 거에 되게 약하죠. 그래서 되게 좌절하고, 그러니까 개발은 따지고 보면 배울 때는 처음에는 이게 뭐 이상해서 좀 어색해서 고통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새로운 기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이제 수반이 되죠.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팀노바는 다니고 싶은데 돈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한 번에 그 2월도 없이 패스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그럴 때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빡세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시련이 이 생쥐처럼 나를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시련이 없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게 상처가 되긴 하는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그런 상처가 없었으면 과연 나는 열심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집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서, 빨간 딱지로 붙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를 직접 보고 고등학교 때 봤거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많이 고쳐 먹었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결핍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자기가 발등에 불 떨어지고 힘들어야 되거든. 군대 훈련소 가서 처음 느낀 게, 이게 거기가 되게 무섭잖아. 처음에 가면 막 총기도 들고 다녀야 되고, 혹시나 또 총기 사고에 대한 얘기도 많고, 인생 한순간이거든. 뭐 수류탄 훈련할 때도 엄청 조심조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 훈련소 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어떤 또라이가 옆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긴장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나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인데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펼쳐지니까 사람이 그 상황에서 또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20kg 가까이가 한 달 만에 빠졌어요. 근데 좋게 빠진 것 같진 않아. 그때 막 병도 많이 얻고 오고,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 특유의 그 문화가 안 맞아. 나는 뭔가 이렇게 그냥 막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좀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냥 생각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걸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많이 느껴요.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되게 감성충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선 좀 호감이 가기는 힘들어도, 문제는 저 같은 리더가 있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왜냐면 저 같은 리더들의 특징은 그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ADHD 이렇게 오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정을 배제, 얘가 힘들든 뭐든 모르겠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 계속 관찰하게 돼요. 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내가 하는 말에 공감하게끔 그 정도로 계속 생각하고 해서, 지금처럼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 재배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꽂혔던 거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그럼 원점을 계속 상기시켜주게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내가 계속 목표를 내 눈에 계속 그러니까 띄게끔 바로 이제 매일매일 뭐 메모장 이렇게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띄워놓는 거 포스트잇 어플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계속 내가 뭐 했었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면 얘네가 이상한 짓 하다가도 다시 갔다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생각할 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가 생각해서 제가 ADHD 이런 끼가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HD 있는 친구들이 팀노바를 많이 좋아하고 열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배, 3배 힘들어서 저는 많이 오는 것 조금, 뭐, 힘들지. 근데 힘들어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퍼센테이지가 10%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어, 학생 중에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학생의 폭이 있거든요. 아, 진짜 ADHD 이런 독특한 사고하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어려운 학생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시련이거든요. 근데 개발할 때도 시련이 진짜 많아요. 뭐 지금도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어려워하는 건 다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나는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다들 결과물만 봤을 때는 다들 훌륭하거든. 뭐든 훌륭한데 사실 과정은 존나 지저분하거든. 다들 그래. 그 막 엄청 인류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쉽게 알고리즘 짜는 거 아니에요. 다 엄청 노가다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개발자만큼 그 이 시련에 익숙해져야 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꼭 시련이 있으면 잘 되더라고. 그 시련을 피하려고 하면 결국엔 그 직업에서 되게 못하게 돼서 이제 딴 데 가야 되거나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해서 올라오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그런 시련을 많이 겪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 숙련된 개발자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숙련된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게 모든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온 사람이라는 훈장 같은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항해가 정말 이렇게 순항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우리 회사가 갈 수 있겠다, 이런 이미지가 잘 풍겨야 돼요.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꼭 있어야만 CTO가 되든 아니면 아키텍트가 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계속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고연봉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웬만하면 학생들한테도 요새 강조하는 게,
너네가 되게 머리가 복잡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현실을 살고 있고 이제 지금 나도 거의 이제 원래로 보면 한 30, 38이니까 이제 40 가까이 된 입장에서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겠고 아직도 좋은 개발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결과가 좋았던 그런 차선책을 알려주는 건데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완벽한 개발을 했다면 아쉬울 게 없어야 되는데 항상 아쉽거든. 그 얘기는 어떤 코드를 짜도 완벽하기가 힘들다. 더 좋은 코드는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더 시간이 많이 있고 연구를 많이 한다면 좋은 방향은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현에 익숙해지고 실현에 익숙해져야 더 좋은 방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되게 아무것도 없고 돈 많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집이 너무 유복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하지 않는 환경이 제일 오히려 불행한 거 아닐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그래서 지금 뭐 집에서 백수로 있을 수 있는 친구들도 모아둔 돈이 있고 그리고 막 대출이라도 받으면은 받을 신용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지. 사실 지금 거의 뭐 150만 명 청년이 150만 명 이상 실업자래요. 근데 진짜 지금 당장 노숙자가 돼야 되든지 막 그런 환경에 처할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뭐든 하게 돼 있다. 사람이란 게. 근데 그땐 너무 늦지. 그냥 너무 몇 년 동안 놀아버려서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시련도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저도 근데 많이 힘들어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힘들고, 그리고 제가 뭐 잘한 사람 치고, 그 힘든 시기를 안 겪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좀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게 곱게 좋은 얘기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어쩌겠어. 세상 태어났는데.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없잖아, 우리나라. 그리고 돈 많이 들어요, 그거.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그 특정 시기까지 생각을 바꿀 때까지 막 기다리고 그래서 막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이 안락사 한 사람들이 그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엄청 막 산다 그러더라고. 사람들 막 때리고, 오히려 그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고 거기 갔다 온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야 해석이 되거든. 이것도 실현이야. 왜냐면 엄마가 시킨 대로만 살면 되는 게 딱 20살 때까지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엄마 아빠도 늙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주기가 힘든 나이가 돼요. 나이 30만 넘어도. 그러면 이제 정답이 없는 거야. 근데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라 그래. 자기가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나를 발전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복잡한 상황을 자꾸 연출을 해서 자꾸 머리를 복잡하게 해줘야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보고 아니면 최선의 선택을 못해도 깨져보는 거야.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계속 깨지다 보면 그 다음 선택은 좀 더 스마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연산에 내가 강해지는 거야. 근육이 발달하려면 무거운 거 많이 들잖아. 무거운 거 많이 들면 그 다음에 들을 때는 가볍게 느끼게끔 신체가 변화하거든. 뇌도 똑같아요. 뇌신경 가소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의 선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30대부터 그렇게 선택하니까 결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뭐 이러다가 뭐 중간중간 뭐 좋을 때는 막 잘 즐기고 잘 쉬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수련할 때는 좀 더 세게, 어렵게, 프라이드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 경쟁자들도 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